지금 일본 도쿄 부동산 시장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이 엄청난 열기가 혹시 서울의 미래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?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37%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이게 바로 도쿄의 기존 콘도,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파트 가격이요, 딱 1년 만에 오른 수치입니다. 더 놀라운 건 이게 벌써 17개월째 최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는 거예요.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죠. 오늘 이야기는요,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님이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쿄의 현상을 통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뭘 얻어갈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콕콕 집어드릴게요. 아니,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? 그 가격 폭등을 이끄는 첫 번째 엔진은 바로 공급입니다.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멈춰버린 공급이죠. 지금 도쿄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공급 절벽입니다. 말 그대로예요. 도심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은 없고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, 그래서 새집 공급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 뚝 끊겨버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. 실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. 작년 신규 공급량 5년 평균에 비해 32%나 줄었고요. 올해 상반기에는 여기서 11%가 더 줄었습니다. 오죽하면 개발사 10곳 중 7군데 이상이 이젠 정말 지을 땅을 못 찾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니까요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62.3%나 올랐는데 건축비는 36.4% 올랐어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단순히 자재값이 올라서 집값이 뛴다? 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.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가격을 미친 듯이 밀어올리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. 공급이 딱 멈춰버린 그 자리에 이번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수요가 몰려들고 있습니다. 도쿄 부동산을 사들이는 두 번째 엔진, 바로 이 수요의 정체가 대체 누군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수요를 이끄는 세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파워 커플, 그러니까 고소득 맞벌이 부부인데요. 이 가구 수가 10년 만에 2배나 늘었대요.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산이 확 불어난 부자들, 그리고 마지막, 정말 중요한데요, 규제가 거의 없는 도쿄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외국 자본입니다. 특히 이 외국인 투자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쿄에서 거래되는 기존 콘도 10채 중 3채, 무려 30%를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어요.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아주 큰 손인 셈이죠. 자, 한번 생각해보세요. 공급은 없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몰려든다?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네, 바로 극심한 가격의 양극화 현상입니다. 일단 도쿄의 핵심 도심 6구의 평균 가격부터 볼게요. 1억 7,550만 엔, 우리 돈으로 약 1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. 이제 여기서부터 가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. 그런데 가장 비싸다는 치요다구로 가면요, 가격이 무려 2억 5천만 원, 그러니까 약 23억 6천만 원까지 치솟습니다. 이게 불과 8개월 만에 5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에요. 정말 엄청나죠? 반면에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평균 가격이 4천만 원대, 우리 돈 3억 7천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. 도심과 외곽의 가격 차이가 무려 5배 넘게 벌어진 거죠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도쿄의 상황, 과연 서울과는 얼마나 비슷하고 또 뭐가 다를까요? 바로 이 지점이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입니다. 정말 놀랍게도요, 두 도시 시장의 구조를 보면 이 세 가지 이른바 삼박자가 기가 막히게 닮아 있습니다. 공급 부족하죠. 수요는 부유층이 이끌죠. 외국인 투자 늘어나는 추세까지. 이것만 딱 놓고 보면 서울 강남이 도쿄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.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첫째, 도쿄는 외국인 투자를 막을 규제가 거의 없지만 서울은 2년 실거주 의무라는 꽤 강력한 정치가 있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차이점, 도쿄의 공급 절벽이 서울 강남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이 두 도시의 미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예요.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? 최종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김용남 대표는 칼럼을 통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. 결국 대도시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공급이다.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도쿄의 사례가 바로 이 한 문장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아무리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을 써도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. 도쿄의 광풍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. 네, 이제 공급이 점점 더 귀해지는 그야말로 희소성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도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르겠어요. 다가오는 공급 절벽의 시대 앞에서 과연 서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